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버 닉네임 방랑 허사카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방랑 허사카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요즘은 그 닉네임이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당시에 그냥 이 세상에 별로 뭐 희망이 안 보여서 그 방랑 김삿갓 흉내 내가지고 방랑 허삿갓 이렇게 닉을 정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오늘은 좀 이재명 지사님께 뭐 쓴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님은 그 누굽니까 그 김종인 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재명 지사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별의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차기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무 데이터도 없는 제 그냥 느낌, 필이죠. 예, 별의 순간이 지금 와 있고 제가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이 공경을 이렇게 이겨내면 아마 모든 민주당 내 의원들이 당신들 앞에서 줄을 설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문바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문바였을 때는 뭐 패친 분들이 뭐 한 5천 명 가까이 속된 말로 뭐 패친 친구분들 뭐 골라가면서 친구 이렇게 승인하고 그랬었어요. 그 계정은 뭐 폐쇄는 안 했습니다. 저도 내가 말했던 내 흔적이 담겨 있던 계정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휴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문재인을 지지했던 많은 그 패벗들이 떠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묘한 그 외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칭 계정에서 활동하면서는 뭐 패벗이 한 1,700명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그 정말 몇십 명 많아봐야 뭐 100명이나 될까요? 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문바로 있다가 왜 이재명으로 뭐 전향은 아니고 바뀌었냐면은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는 아니었죠. 성남시장 신분이 성남시장 여튼 그 당시 그때 뵙고 또한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은 너무 그 미온적이고 그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떤 그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명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뭘 어떻게 이재명 지사님의 그 선명함에 비해서 문재인 그 대통령은 너무 그 뭐가 뭔지 뭐 구렁이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피해가고 그냥 그때 분위기 봐서 말이 막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때 이후로 지금껏 이재명 지사님을 한결같이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 우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화를 해보면 물론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저돌적인 모습, 물론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저돌적으로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것이 옳았지만 세월이 좀 흘러보니 너무 과도했다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 정말 신천지 교회인가요? 뭐 이런데 과감하게 뭐 이렇게 전수조사 막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신선감과 어떤 저분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애민 정신이 투철한 분이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실천가, 이재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조선 시대의 그 실학파들, 실사구시, 그것을 많이 연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면은 조선 시대의 그 양반들과 당파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옳지도 않은데 이 자기 그 당에서 그 주장하면은 무조건 따르고 그 상대의 흠집 잡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거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건지 이것은 없고 오직 당리 당략에 의해서 저쪽에서 옳은 얘기를 주장해도 저쪽 적군이라고 할까요? 상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것에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즉 상대가 좋은 정책이나 어떤 걸 제시를 하면은 그에 대한 숙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오면 또 과감하게 상대도 수용하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걸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는 실망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이면은 부동산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무조건 환수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잘 되니까 덩달아서 약간의 재산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도 하나의 자산인데 그 땅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은 것은 불로소득입니까? 그렇다면 주식도 불로소득이죠.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은 정부에 의해서 어떤 건설지를 이렇게 택하고,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을 때 한양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큰 수확이 됐겠죠. 그것은 너희들의 불로소득이니까 다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대체 주식은 왜 내가 어떤 삼성이라는 주식을 사서 그 삼성이 잘 돼가지고 그것은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도대체 이 땅이 너무 입지가 좋아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 그 땅을 사놨는데 그 땅으로 해서 내가 그것이 개발이 돼서 돈을 번 게 무슨 불로소득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도 그 기업이 내 기대치를 못하면 당연히 나는 손해를 볼 것이요. 내가 배산 임수라고 합니까? 그런 땅을 사놨는데 그곳이 별로 쓸모없는 땅이 되면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을 제공한 그러한 그 대가입니다. 그것을 다만 여기서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내부자 거래라고요. 어떤 이사회나 이런 그 경영에 참여했던 중요 인물이 회사의 어떤 뭘 알고 미리 그것을 주식을 사놓거나 내다 팔거나 이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범죄시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양반들이 여기가 개발된다 해서 미리 이런 정보를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봤을 때 이것은 불공평한 언페어 불공정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공정과 정의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죄가 안 되죠. 그러나 미공개된 어떤 한 기업에서 내부자 정보, 이사회에서 결정, 우리 사업에 결서가 있으면은 이 사업은 좀 접기로 했다. 또 이 사업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벌이기로 했던 그 사업에 관련된 주식은 팔고 집중하기로 했던 주식을 사고 이게 내부자 정보지 않습니까? 그 내부자 거래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것이 불로소득이죠. 무조건 부동산을 갖고 그 부동산이 개발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 본 사람들의 그 이익은 환수하자.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 짧은 그리고 자칫하면 그 순간에는 많은 민중들이 그래 저는 뭐 땅 갖고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 돈 벌었네. 몰수해야 돼. 이게 퍼플리즘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그 정도의 해안도 없으신 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라고 하죠. 전자화폐,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블록체인에 의한 그 화폐들. 여기에 투자인지 투기인지 같은 광풍이 불었어요. 여기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이익도 다 몰수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전자화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보호장치 및 어떤 시스템, 불공정 거래나 기타 시세 조정 행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이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시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처럼 아직 이 전자화폐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세 조정을 하거나 이래도 범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국가에서 세금을 과세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그 방지, 이러한 어떤 이런 걸 갖추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과세를 해야지. 무조건적 과세. 이것은 국가의 이건 직무유기는 아니죠.
뭐 과잉 뭐라고 합니까? 예, 몰ቆ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 부분에서 또한 그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아마 그 삶에 좀 질곡이 강해서 가지고 굉장한 그 삶을 강직하게 사시다 보니까 어떤 그 집안에서 그 기득권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그런 기득권에 대한 타파, 그리고 기득권이 뭐 달법, 뭐 불법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은 기득권이라면 타파를 해야겠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아오거나 명예를 쌓아오거나 어떤 것을 해왔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불법과 불공정 이거에 대한 싸움이지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해온 거에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수파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냥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아주 문재인보다 더 징한 사회주의 국가가 올 것이다. 당신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님한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그렇게 젊은 시절에 정말 중고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런 굉장히 영특하셨을 텐데 부모로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이 영특한 내 새끼 뭐라도 제대로 공부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 굴뚝 같았을 텐데도 그걸 못했던 부모님들의 그 한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걸 다 혼자서 홀로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막 타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영특한 재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사회를 또 좀 누릴 수도 있죠. 다만 이런 경쟁에서 실패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 삶을 최소한의 내가 기르는 애완견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고 먹는 놈이나 일 열심히 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 모두가 똑같이 대접받는다면 뭐 굳이 왜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님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 남들이 그건 곡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대선 후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냉철한 그리고 저돌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인자하고 또 접근도 포용하는 그런 덕을 쌓는 정치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감히 조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또 근데 언론이라는 게 참 그래요.
지사님이 대학 좀 못 가고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정도 좀 세금으로 좀 해서 이 양반들 좀 해외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터득해서 우리 사회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오자. 막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뻗부림이다 뭐다 막 이러고 또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뭐 기자가 물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글쎄요 아직 그분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어떤 그 포장지만 내가 봐가지고 그 포장지 안에 알맹이는 아직 못 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놈 언론들은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포장지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 말의 정말 말의 이면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아유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아직 그분이 실제 현장에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딱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포장지 안에는 아직은 못 봐가지고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포장지 정치 그만해라. 완전히 그 말을 곡해해서 보도하는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찌됐건 일각의 보수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또 악성으로 그걸 또 뻗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보다 더 징한 사회주의 국가가 온다. 나 지금 문재인이 이 빨갱이 국가 나 너무 싫어요. 이재명 지사 절대 그러실 분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실사구시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시면은 우리 대한민주국가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걸 근본으로 해서 조금 이 사회 경쟁에서 패퇴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저도 알기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1동목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복지입니까? 네. 박애라고 그러죠. 박애. 이제 자유, 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거 누리되 너무 어떤 힘에 의해서 한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평등,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경쟁에서 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박애정신 100% 주는 이 3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제1대 덕목은 일단 자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없애는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나 이재명 지사가 제 방송을 볼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제 말이 공감이 가고 그렇다면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혹시 측근이 계시면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